시바이누 1달러 도달에 대한 저의 관점을 채널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실제로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분석한 가장 가치 있는 오리지널 영상이니 영상 말미에 둘 테니까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길 바래요. 영상을 올리면서 느끼게 된 건 확실히 시바이누의 팬이 많다는 점이 첫 번째인데, 또 한 가지는 시바이누 1달러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라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그 악플들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악플 분석 결과 3가지를 발견했어요. 재밌습니다. 악플 분석 첫 번째, 단타충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털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눈에 가식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운데 계신 이분이 제가 길게 하려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와 같은 자산 투자의 대장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단타를 쳐서 돈을 벌어라 이런 내용은 없었죠. 하지만 장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시바이누에 장투하는 거니까요. 시바이누 가자! 악플 분석 두 번째, 한번 악플 달았던 사람이 계속 답니다. 진짜예요. 분석하려고 아이디랑 악플 내용 등등 수집해서 보니까 악플 한 300여 개 중에 100개 정도는 중복 아이디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악플은 달고 싶은데 또 영상은 계속 보고 싶고 이런 건가요? 혹시라도 영상 보고 계시는 악플러분들 계시면 욕하셔도 실제로 상관없습니다. 어떤 심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궁금합니다. 악플 분석 세 번째, 코인 시장이 하락하면 악플이 많아집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악플 수집해서 날짜별 분석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트레이딩도 하기 때문에 일봉 당연히 확인하니까요.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나는 이렇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서 시바이누 1달러 같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맘에 들지 않아. 너희들도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어때요? 이거는 심리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악플러분들 만나면 안아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현물 투자는 한배 롱 포지션입니다. 롱을 흔히 우상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차트 보시다시피 장기 투자하면 결국 우상향이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롱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에 베팅하는 사람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간은 거래해보신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펀딩비라는 게 있어요. 이 우상향의 이유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펀딩비가 플러스죠. 이 또한 궁금하시면 선물 한번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 개념, 숏은 언제 쓸까요? 방금 전에 동그라미 쳐드렸던 바로 이 구간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술 분석 지표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지표들은 과잉 매수, 과잉 매도를 표시해 줍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영역들은 과잉 매수 이후 발생하는 단기 수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흔히 엘리엇 오파라고 얘기를 할 때 짝수 파동은 하락 조정파를 말합니다. 그 조정파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단기 매도 세력 때문이죠. 이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결국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기본적인 우상향 전략이 먹히지 않는 것이 있으니 상패죠. 거래소에서 상장 종목을 내려버립니다. 모든 거래소에서 종합 주가지수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국가가 돈을 더 찍어내고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것만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인 우상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시장 질서를 유린하거나 범법 활동을 하는 등 함께 우상향할 수 없는 종목이 발견되면 상장 폐지시켜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른 종목이 상폐 안 당하려면 종목 보는 눈도 잘 길러야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물은 롱입니다. 장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롱이 있으면 숏이 있어야만 합니다. 필수예요. 제가 벼랑간 리플 차트를 꺼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리플의 현재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그 시기,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리플을 고소했었죠. 2020년 말입니다. 이건 뭐 날짜를 잊을 수도 없어요. 제 트레이딩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잃었고 가장 많은 돈을 땄었던 바로 그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음봉,
이때가 12월 21일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트레이딩하면서 사부작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날짜가 넘어가면서 22일 저는 강력한 하락을 사실상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당시 리플이 공식 트윗에 SEC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트윗을 올립니다. 요때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만 해도 코인 시장에서 쓰는 SNS는 트윗밖에 없어요. 이 시기만 해도 트윗에서 뉴스가 올라오고 나서 차트에 반영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이 딜레이가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 트윗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게 가격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를 빨리 분석하고 판단해야죠. 제 판단은 이거였어요. 엄청난 하락이었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트레이더들이 할 일은 하락 좋아요. 하락 좋은데 어디까지 얼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질지를 예측해야지 돈을 벌겠죠. 그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겁니다. 피보나치죠. 상승이 시작했었던 저점과 그때 만들어진 고점을 피보나치로 씌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하락에 베팅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이 캔들이죠. 그에 따라 이 지점 1차, 2차, 3차 여기까지 모두 다 베팅을 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상 떨어지는 속도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숏을 잡고 각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3분의 1씩 분할 매도합니다. 이때 정말 큰 돈을 벌었었죠. 그리고서 끝이 아니라 이 하락 직후에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이걸 한 번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는 버렸어요. 이거 2개 먹고 여행 갔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때의 거대한 승리를 위해서 저는 평소에 새벽에도 안 자고 미국발 실시간 뉴스를 보았고 코인 인플루언서들과 코인 오피셜 트윗들은 전부 다 알람 설정해놓고 새벽에 계속 봤습니다. 거의 잠을 포기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업 투자자로 올인하는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지금 저만 해도 다른 일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렇게 못해요. 코인 시장이 사실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같이 24시간 쉼 없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기관이 개입할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개입하는 순간 이 판은 깨져요. 그런데 판이 매력적이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할 수는 없겠죠. 방금 보여드렸던 리플 승리는 나중 이야기고 저는 트레이딩을 가장 열심히 했었던 시기는 2017년에서 18년도 보시다시피 그해 겨울에 우리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첫 번째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도 트레이딩을 했지만 이때 엄청난 돈이 몰렸어요. 이때 수익과 손실을 반복했었지만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이 시기 9월 달부터 이듬해 2월, 1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른 거 안 하고 트레이딩만 했습니다. 다른 걸 어느 정도까지 안 했냐면 밥도 잘 안 먹었고 잠도 잘 못 잤어요. 돈 벌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었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차트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낙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작은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뭐 크게 다치겠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떨어져 보니까 다치더군요. 무릎이 나갔었습니다. 야무지게 치료하고 정신 차려보니 며칠이 그냥 지나가 있더군요. 그때 제가 운영하던 트레이딩 계좌는 이미 청산당한 뒤였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하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 주식파는 싫어하지만 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돈을 많이 딴 것도 있겠지만 한 번씩 저에게 강력한 손실을 가져다 줄 때마다 제가 세웠던 원칙의 중요성을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판에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못 견디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미 감정은 배제한 지 오래고 거의 로봇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매매 기법에 따라서 손가락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만의 매매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매매 봇을 말이죠. 병상에서 내려오자마자 개발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좋은 작품이 완성되었죠. 지금은 매일 수익 인증을 받고 있는 약 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자동 매매봇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이디가 참 마음에 드네요. 이용자분들이 최근에 올리는 수익 분석을 보면 최근 비트코인으로부터 장이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유저분들께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승률에 신경 쓰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거의 무시할 만큼으로 줄이고 수익 구간만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이죠. 사용 방법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능은 많아봤자 어차피 쓸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전문 트레이더들, 저를 포함한 프로들도
아예 안 씁니다. 쓰는 것만 써요. 이건 어차피 제가 쓰기 위해 만든 것이니만큼 세팅도 제가 쓰는 것 위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진입 가격 당연히 필요하고요. 진입 횟수, 분할 매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트레이딩은 하면 할수록 위험 분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분할 매수를 저는 많이 합니다. 또한 상승 불이 붙으면 추가 진입 당연히 해야겠죠. 그 간격을 몇 %로 잡을 건가 이런 내용이고요. 익절 시나리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반복 실행은 손절이든 익절이든 포지션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박스권 횡보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끝 익절, 끝 익절, 끝 익절 이걸 계속 먹는 거예요. 손절 마찬가지죠. 내 시나리오와 반대가 됐으면 미련 갖지 말고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손절 부분일 텐데 그러니 트레이딩 보스에게 맡기면 돼요. 알아서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세팅해 놓은 데이터 값으로 오늘 손절이 나더라. 그러면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고 내 세팅이 별로 안 맞으면 세팅을 바꾸던가 아니면 그날은 봇을 정지해둬도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동 봇에서 필수 사항들이에요. 저희 자동 매매 봇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평생 무료 이벤트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소 금액 딱히 없어요. 그냥 10,000원 넣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도 테스트 기간 동안 10,000원 넣고 돌렸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애초에 제가 자동봇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야 되고요. 햇빛 보면서 활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동안 나 대신 트레이딩을 말 그대로 대신할 녀석을 저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봇에게 맡겨보세요. 매매는 봇이 알아서 할 겁니다. 무료 자동 매매 봇 평생 이용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 링크 있습니다. 카톡 링크 클릭한 다음에 숫자 6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수익 내는 자동 봇 무료 이용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용 혜택은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카톡 링크가 없어졌다면 아쉽게도 이번 혜택 마감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